부동산 규제 하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제발 대박을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왜 대박을 기대하는가? 어떤 대박입니까? 네.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대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위해서 제발 좀 대박적인 정책을 만들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열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무엇입니까? 네,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희한하죠? 대한민국이 아주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전 세계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47%가 넘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지금 한 가구당 가구로 봤을 때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자 비율이다. 무주택 가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특이한 제도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전세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의 절반 정도의 값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내 집은 아니지만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전세 제도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집주인이 되든 아니면 세입자가 되든 임대인이 되든 임차인이 되든 어쨌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세가 오르든 내리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뭐예요? 무엇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시세값을 내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전 정부 문정부처럼 아파트 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지금 정책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하는 건지 정책을 만드는 건지 아직까지는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이 모호하다는 이유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다는 겁니다. 풀려면 풀든가 아니면 묶으려면 묶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처럼 확실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처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전부 다 풀었잖아요. 그리고 반값 아파트 오로지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나가든가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처럼 어떻게든 정책으로 지금 주거 이전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띄워가서 세금을 걷는 정책으로 가든지. 그런데 지금 윤 정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해요. 그래서 뭔가를 빨리 지금 지금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흑백 논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흑백 논리. 흑백 논리죠. 흑 아니면 백이죠. 이 논리에서 중간이 뭡니까? 양비론입니다. 양비론. 흑도 비판하고 백도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조도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치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정치에서. 이렇게 정치를 가버리면요. 이게 표가 안 나옵니다. 이 지지율이 폭락합니다. 지지율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양비론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흑도 싫고 백도 싫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지금 정치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임대차 정책도 마찬가지죠. 이전으로 돌아가든지 임대차 정책, 임대차 그 3법 갱신을 해서 4년 동안 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지금 인센티브 쓴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규제적 해제 검토도 추가 검토한다 그러는데 아예 그냥 이명박 정부처럼 그냥 다 풀든가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처럼 다 묶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그냥 일부 풀었다가 말았다가 또 간보듯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 폭락합니다.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둘 중에 하나라 가란 거죠. 보수면 보수고, 좌파면 좌표고, 확실히 가야지 그쪽 한쪽이라도 표를 확실히 얻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비론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에서 완전 초짜들이라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들이 전부 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빨리 뭔가가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카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좀 어떻게 해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컨센서스를 정확하게 뭔가를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규제 풀려도 미분양 쌓이는 태국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시면은 규제 푼다고 해서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찔끔찔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전국에 있는 지금 규제지역,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다 풀어도요. 변하는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모든 것은 아파트 값을 좌우하는 거, 아파트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고 정책이 아닙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에요. 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금리가 좌우하는 겁니다. 이자. 네, 금리가 지금 무슨 뭐 주담대 금리가 뭐 일반적인 노동자 연봉 3천만 원 받는 노동자의 주담대 금리가 7%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부분들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지금 풀어도 대구처럼 풀어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지금 거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시면 저금리 때는 규제 지역을 풀면은 아파트가 그 다음날 폭등했습니다. 바로 폭등합니다. 따따블로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생애 첫 주택 실수요자들 뭐 1일부터 네, 지금 담보대출 80% 8월 1일 기준으로서 80% 푼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정지역을 푼다, 투기지역, 투기관리지역 푼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 담보대출을 80% 풀으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지역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건데 왜 80% 담보대출을 LTV를 푼다고 하죠? 이거 왜 의미가 없습니까? DSR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주 단위로 보시면은 2022년 올해 이제 7월 달이죠. 이게 3단계입니다. 이게 1억 원 초과예요. 1억 원 초과해서 만약에 차주 단위가 걸리게 되는 사람이 전 국민의 99%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담대를 받을 때 1억 원 이상 대부분이 받습니다. 5천만 원, 6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담대를 그렇게 받아갖고 무슨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99.99%가 지금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20%밖에 안 되죠.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DSR이 여기다 묶이다 보니까 20% 묶이다 보니까 대출 안 나옵니다. 네, 아무리 지금 연봉 뭐 두들겨 봐도 여러분들 6천만 원을 받든지 1억을 받든지 지금 뭐 3천만 원 연봉이 3천만 원 되든지 연봉 안 나오면 이거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집 절대로 못 삽니다. 네, 아주 지금 뭐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이런 집을 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셨던 담보대출 LTV 이거 푼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쪽은 묶고 한쪽은 안 풀고. 아니 전 세계에서요 DSR을 의식주에다가 지금 의식주죠. 아파트 의식주입니다. 의식주에다가 DSR을 묶는 이 규제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대한민국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다리를 걸리고 하나는 또 풀어주고 계속 지금 뭐 장난하는 듯이 이렇게 지금 정책을 만든다 보니까 지지율이 지금 폭락하고 그런데 희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거복지 쪽에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바닥 9cm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 5%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은 층간소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층간소음은 굉장히 지금 뭐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살인사건도 나기도 하고 이웃 간에 지금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 이 층간소음을 없애는 방법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은 네, 지금 바닥 두께, 우리가 바닥 면적 대비해서 슬라브죠. 이거를 더 두껍게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층간소음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아파트를 보시면은 기둥식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상복 같은 경우는 기둥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둥을 타고 네, 위에서 소음이 내려갑니다. 소음이 내려가죠. 그런데 일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혼합식을 많이 씁니다. 이게 벽식하고 네, 벽식 플러스 기둥식. 네, 기둥식을 라면식이라고 하는데 벽식과 기둥식을 같이 쓰는 혼합식을 씁니다. 자, 이럴 때는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 소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층간소음. 이 소음이 무엇을 타고 내려갑니까? 네, 벽을 타고 내려갑니다. 벽을. 네, 위에서는 기둥을 타고 기둥식은 주상복 같은 기둥식은 기둥을 타고 내려가는데 일반 아파트는 벽을 타고 내려가니까 층간소음이 없어지진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닥 두께 밑에 보시면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라브 두께를 210에서 뭐 300 그러니까 21cm에서 네, 30cm로 두께를 이제 늘려주자.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용적률 5%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곳은 한 층씩 더 올리는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층씩을 더 올리는데 일반 아파트, 1인 아파트가 있겠죠. 네, 이렇게 닭장으로 지어지겠죠. 일반 아파트들. 그러면은 각각 어차피 용적률 5%니까 각각의 지금 층수를 하나씩 올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쪽에 몰아주는 게 더 좋겠죠. 한쪽에 이렇게. 그러면 한쪽에 이렇게 몰아주면은 하나는 이 층이 작고 하나는 층이 높고 이런 건물들. 그러면 건물에 또 개성이 생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차라리
저는 저 같은 경우 같으면은 이렇게 아파트에도 특색을 좀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 용적률 5%를 이렇게 건축 기술의 향상으로 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라는 문제는 결국에는 바닥 두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음재라고 있습니다. 이게 차음재죠. 차음재가 두꺼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 보시면 차음재가 3cm입니다. 네, 일반 아파트가 3cm이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한데 이제 차음재를 6cm를 있습니다. 6cm를 써 있죠. 6cm를 쓰게 되면은 층간소음을 많이 지금 흡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차음재를 6cm 쓰는 데가 일반적인 하이엔드 아파트입니다. 하이엔드 아파트가 왜 지금 고급 아파트냐는 것이 지금 차음재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인 아파트들도 이제 차음재를 이제 두께까지 뭐 9cm까지도 쓸 수 있겠네요. 9cm가 더 늘어나니까. 이것이 저는 주거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삶의 주거에 적용되는 삶의 어떤 양질의 어떤 주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금 컨셉을 정해서 정책을 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1주택자 공제를 지금 6억에 있는 거를 지금 부부 공제를 6억에서 이제 9억으로 올렸습니다. 네, 9억을 올렸죠. 기존에는 1주택인 12억이죠. 그러면은 부부 공제도 9억까지 올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9억이면은 00이죠. 네, 부부 공동 명의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부부니까 2명이죠. 그러면 18억이 되는 거죠. 그럼 18억까지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8억까지는 이제 종부세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18억짜리 공시지가면 일반적으로 시세가 22억에서 뭐 24억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세 대비 공시지가가 아파트마다 좀 다르고, 그러면 20억 이상 아파트를 사더라도 부부 공동명의가 되면은 종부세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산세만 내면 되죠. 6월달, 9월달 건물분, 토지분만 내면 되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완화된다. 이런 부분은 주거복지에서 가장 아주 저는 인상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가 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공동경제 운명체가 됩니다. 공동경제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뭔가에 공동경제 운명체, 그러면 같이 뭔가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부들은 공동명의가 돼 있는 부부들이 주로 보면은 지금 이혼율이 낮습니다. 이혼율이 낮고, 또 뭐 금술이 좋다 보니까 뭐 아이도 또 뭐 더 낳을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것은 현재 뭐 출산율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이혼율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부부 공동명의를 됐을 때 20억을 초과하더라도 종부세를 면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아주 아름다운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전부 다 애매해요. 너무나 애매합니다. 중간이에요, 중간지대. 정치는 중간지대 없습니다. 가려면은 확실히 가든가, 보수로 가려면 확실히 보수로 가든가, 진보로 가려면 확실히 진보로 가든가, 명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중간으로 가지 말고 풀어주려면 풀고 묶으려면 묶고, 그 대신 이런 주거복지에 관한 정책들은 잘 만들어서 앞으로 지금 사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거에 대한 문제만큼은 모든 분들이 이제 잘 복지적인 어떤 잘 정비된 정책으로 시행돼서 모두가 만족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